안녕하세요. 고단국어입니다. 오늘은 예비 고1, 즉 현재 중3인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즉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국어 공부를 혼자서 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집을 골라야 할지 고민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학, 독서, 언매, 화작 이렇게 영역별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문학이랑 독서, 즉 비문학 공부를 위한 문제집을 추천을 드릴까 해요. 일단 첫 번째, 문학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가장 큰 특징은 갈래별로 문학 작품을 배운다는 건데요. 물론 중학생 때도 조금씩 시조라든지 혹은 뭐 판소리계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기는 해요. 하지만 그 시대별에 따른 갈래별 특징은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이 사용하면 좋을 문제집은 그렇게 갈래별 특징이 잘 정리된 문제집을 고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고1을 올라가는 친구 중에서 기출 문제집을 많이 풀면 될까요?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될까요? 라고 물어보면서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마더턴 같이 기출이 여러 개 묶여있는 책을 푸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고1, 즉 중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기출 문제집을 푸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래별로 문학 작품이 잘 설명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거나 혹은 문학 개념어가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추천을 드려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예비고1 특강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첫 오감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문학을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고 그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에서 알아야 되는 문학 개념어를 정리를 해놨어요.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하나씩 넣어서 솔직히 문학 작품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개념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실전 부분에서는 문학사별로 갈래별 특징을 정리를 해놨어요. 이런 거를 꼭 공부를 하고 고1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수가 적더라도 개념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전 작품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해설지에 고전 작품에 대한 해설이 잘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서 비문학, 즉 독서 문제집을 고를 때 꼭 알아야 하는 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대상이 예비 고1, 즉 중3인 학생들인 거잖아요. 비문학은 영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인문, 사회, 과학 혹은 기술, 그리고 주제 통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. 즉 영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아까도 문학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이 묶여져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, 사회 혹은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문제집도 있어요. 되도록이면 분류가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용해서 영역별 문제의 특징이라든지 혹은 그 영역별에서 조금 더 주의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거든요. 그리고 고1 학생들은 아직 독해력이 그렇게 많이 길러진 친구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긴 글 혹은 어려운 글을 읽는 것보다 짧지만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되어 있는 지문들을 읽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기출 중에서도 이거는 조금 고1들이 읽었을 때
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좋다라는 지문들을 묶어놓은 문제집을 고르는 게 좋은데 저는 예비고일을 대상으로 비문학 수업을 할 때는 빠작을 사용을 합니다. 그 빠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로 분류도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이 풀기에 난이도가 적당한 지문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거나 혹은 문단 간의 관계, 즉 글의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고1 때는 꼭 해야 되거든요. 이거를 고2나 고3에 올라가서 하면 이미 늦었어요. 물론 열심히 하면 됩니다. 하지만 고1 때 이거를 연습을 해놔야 고2나 고3이 됐을 때 조금 더 글이 길어지거나 혹은 어려워지고 내용이 복잡해졌을 때 그걸 적용하는 힘이 생기거든요. 근데 빠작 같은 경우는 이거 광고 아닙니다. 빠작 같은 경우는 뒤에 중심 내용을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틀이 있고요. 또 글의 구조도를 그리는 틀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독서에서는 중요합니다. 그리고 독서 문제집 고르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국어학원을 다닐 친구들이 아니라 혼자서 공부해볼까 하고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. 독서 같은 경우는 내가 답을 골랐는데 이게 답이 아니야.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를 꼭 찾아야 되거든요.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이 근거 찾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독서 문제집을 고를 때는 앞에 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문제들만 살펴볼 게 아니라 꼭 해설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. 즉 문제집을 고를 때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내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한번 싹 훑어보고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서점에 갔을 때 문제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집이 있으면 이렇게 뒤에 답지가 껴져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설편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해설지를 한번 싹 훑어보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지금 자이스토리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 이 해설지를 살펴보면 지문에 대한 중심 내용도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문단별 관계, 즉 글의 구조도도 해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답이 아닌 것, 답인 이유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해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설지를 너무 의존해서 공부하는 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.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? 즉 해설지는 본인의 공부가 방향이 맞는지 혹은 내가 고른 그 문제 사고 과정이 정확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활용을 해야 돼요.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이게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가려내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해설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. 물론 고등 국어 영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화작이나 문법이 포함된 언매 같은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문학이랑 독서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문법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 혹은 화작 공부를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시간이 된다면 올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당국어였습니다.